안녕하세요.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랜 시간 시험 보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때요? 오늘 시험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험생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치른 학력평가라서 다들 참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나 진짜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근데 그게 막상 결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어찌 지금 씨앗을 심으면서 왜 너는 아직 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보시고요. 최종 목표가 어딘지만 잊지 않고 가신다면 반드시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 겨울방학 동안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영어 성적 하나도 안 떨어졌네? 영어 공부는 계속 안 해도 되나 보다. 뭐 그런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성적이 떨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좀 늦은 것 같아. 이제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바로 성적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공부와 성적 사이에는 항상 시차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요. 저랑 이제 18번부터 같이 풀어볼 건데요. 우리 문제를 이렇게 한번 두 번 다른 시각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풀 때에는 해설 강의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진짜 그 문항을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고요. 우리 두 번째 다시 볼 때에는 재학생들을 위해서 내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문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목적이 아닌 해설 강의를 위해서 이 강의를 지금 수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목적을 묻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얘는요. 필자가 이 글을 왜 썼을까? 그 목적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이고 뭐 보통은 글의 후반부에 아주 강력한 목적이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맨 끝에만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Dear Miss Emily Dashwood라고 해서 이게 이제 편집글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I write. 제가 이 글을 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글을 쓰는 목적을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to thank you for your recent orders. 귀하에게 감사드리려고 편지를 쓴대요. 감사의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최근에 주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그럼 이 글을 쓰는 사람은 판매자인 것 같고 이 글을 받는 상대방은 고객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 make a suggestion. 제안을 하려고 한대요. 자, 근데 어떤 제안이냐 하면 이렇게 관계사절로 꾸며보겠습니다. Which I feel certain will be 이렇게 돼서요. 우리 이 부분은 살짝 괄호로 묶은 다음에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표시만 해놓고 보세요. Feel certai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확신하건대 will be agreeable to you. agreeable이라고 하는 게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귀하의 마음에 들 그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뭔가 제안하는 글이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뭘 제안하려고 하는 걸까요? We are now in the height of. height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한창이다 라고 했을 때 in the height of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과일과 green groceries seasons. 이 녹색 채소가 한창인 그런 때예요. Among the especially good things. 자, 뭐 특별히 좋은 그런 것들 중에서 관계사절로 조금만 더 꾸며볼게요. That I have on hand. have on hand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손에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거죠. At present.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엔 are some potatoes. 감자도 속해 있는데 of exceptional qualities. exceptional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예외적일 정도로
정도로 뛰어난 거죠. 진짜 훌륭한 품질의 감자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 무슨 판매자인지 알겠다, 그지? 과일도 팔고 채소도 팔고 감자도 팔고 이런 분인데 그럼 이 제안은 무슨 제안이겠어요? 아, 지금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많아요. 지금 한창 때니까 와서 한번 보시고 사세요.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선택지로 가볼 건데요. 그 전에 여기 순서가 좀 이상해, 그지? 동사 주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얘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일단 표시만 해두시고 다 읽은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선택지를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농산물을 한번 사보시라.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판매를 제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번을 보겠습니다. 상품 선호도를 조사하려고. 선호도가 어떤 게 좋으세요? 조사하는 내용 전혀 아니었죠. 2번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려고. 마케팅 전략이요? 말도 안 돼. 3번이요.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치? 자기가 판매하는 게 이런 게 농산물인데 이런 게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괜찮네. 그지? 4번을 보겠습니다. 판매 계약 연장에 대해 논의하려고. 판매 계약 연장 이런 거 없었죠. 5번 볼까요? 농산물 축제에 초대하려고. 뭔 말이야.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지점 이후부터 실제 시험장에서는 사선 읽기 아주 빠르게 쓱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In the fruit line, 이 과일 품목들에서는요, 얘 라즈베리라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그죠? 라즈베리랑 블랙베리가 are now at their best. 지금 이제 제일 좋은 때래요. 그리고 I have the best. 저는 진짜 이 최고의 농산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Other good things will follow. 그리고 다른 좋은 것들도 또 이렇게 뒤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농산물이 자기 너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I will take care. 제가 정말 신경 써서 to let you know. 알려드리겠습니다. All about them.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었으니까 역시 끝까지 다 읽었지만 우리가 선택했던 3번이 맞았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요렇게 항상 기출문제를 푸실 때에는요. 일단은 내용과 핵심어에 집중을 해서 숲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세부적으로 챙길 게 더 있나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세부적인 걸 먼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사실상 영어 공부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I feel certain. 저는 뭐뭐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옆에서 좀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feel certain that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아까 제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the suggestion,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will be agreeable. 귀하의 마음에 굉장히 드실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식의 문장이거든요. 아유, 길다, 그지? 자, 글씨가 좀 날아가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근데 봤더니 이 앞에 있는 the suggestion이랑 그 앞에 나온 a suggestion이랑 같은 애잖아요. 뭐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써,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대명사로 바꿀 거예요. 근데 그냥 대명사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이랑 얘랑 그냥 하나로 딱 합해주고 싶어. 원래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칠 때 쓰는 게 접속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그냥 대명사를 쓸 게 아니라 접속대명사를 써야 되겠구나. 접속대명사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 관계대명사가 접속대명사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which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지워지고 빠지겠지. 그죠? 그리고 뭐 that은 사실은 생략하고도 많이 쓰니까. 그리고 났더니 우리 시험지에 나와 있었던 which I feel certain will be agreeable 이라고 하는 형태가 남은 거예요. 근데 언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냥 해석하는 요령을 보자면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동사의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를 괄호로 묶은 다음에 얘를 먼저 해석을 하자. 그래서 내가 확신하기에는 참 귀하의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일단 주어 자리에 왔는데 얘는 이렇게 전치사가 붙었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야? 그지? 전치사 붙은 애는 주어가 될 수 없잖아. 그럼 얘는 주어가 아니란 얘기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형태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et이라고 하는 말은요. let 목적어 원형 이렇게 써서 목적어가 원형하게끔 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귀하가 알게끔 해드릴게요. 즉 귀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9번으로 갈 거고요. 19번에는 보시면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는요. 전반부의 심경과 후반부의 심경이 뚜렷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물어볼 수 있는 거겠지?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반부를 읽고 나서 아, 이거구나 생각했으면 바로 선택지에 일단은 가보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보죠. I was waiting outside.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hen 뭐뭐 할 때잖아요. The exam grades were posted. 이 시험 성적이 post라고 하는 게 이제 게시하고 붙이는 거니까 붙었을 때 어디에 시험 성적이 붙었습니까? On the bulletin board. 아, 게시판에. 지금 시험 성적이 붙은 아주 떨리는 순간입니다. I was perspiring.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 my heart started beating fast. 그리고 제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What if I failed?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A swarm of students. swarm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막 몰려있는 때, 무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rushed forward. 막 달려온 거예요. 근데 왜 달려왔을까? 우리 뭐 이때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시험 성적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Fortunately, 근데 참 다행히도 I was tall enough. 저는 키가 컸거든요. 뭐 할 정도로 키가 컸냐면 to see over their heads. 그 친구들의 머리 너머로 이 붙은 성적을 볼 수 있을 만큼 키가 컸던 거예요. 좋겠다. The minute I saw the results. The minut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시험 결과를 보자마자 all my anxiety disappeared. 저의 모든 불안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금 요만큼밖에 안 읽었는데 요 안에 변화가 다 들어가 있네. 앞에선 뭐라 그랬어요? 아,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을 나타냈잖아요. 불안감을 나타내는 표시가 뭐가 있었습니까? 막 땀도 나고 심장도 빨리 뛰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불안감이 다 사라졌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하면 될까? 그래,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봅시다. 앞에는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했는데 뒤에는 안도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anticipating. 저건 막 고대하는 건데 그랬다가 disappointed. 실망한 거예요? 뭐야, 아니잖아. 자, 2번 worried. 걱정을 많이 했는데 delighted. 기뻐한 거죠. 불안이 사라졌으니까 기쁨의 감정까지 갈 수도 있겠다. 2번 괜찮은 것 같은데요. 3번 볼까요? surprise. 놀랐다가 calm. 침착해졌다고요? 논란 이런 얘기 없었죠. 4번 curious. 호기심 가득했다가 envious. 막 질투하고 이런 얘기도 없었고 5번 bored. 지루했다가 excited. 막 흥분하고 들뜨고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네. 그죠?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쓱 읽고 다음 문항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랑 그냥 재미삼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I walked quickly back to my dormitory. dormitory가 어디예요? 기숙사. 제가 저의 기숙사로 이제 빠르게 다시 걸어서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동사로 쓰였습니다. phoned my father. 여기서는 뭐 전화하다의 의미겠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Dad, I mumbled in a haze. mumble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물거리는 거고요. in a haze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흐릿하여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친구가 지금 약간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won't believe this. 아마 못 믿으시겠지만 but I passed the exams. 제가 시험에 붙었어요. 시험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my father was speechless. speechless니까 뭐예요? 이제 말을 잇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더니 finally he said. 마침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Son, that is good news. 아들아,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I frankly never thought you'd do it. 나 그냥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었다. 네가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 아버지 그냥 빈말이라도 야 네가 해낼 줄 알았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하게 말하셨어요. 아 네가 못 해낼 줄 알았다. I was overjoyed. overjoy라고 하는 건 아주 기쁘게 하는 거니까 저는 정말 기뻤어요. as if 마치 뭐 같았냐면 I were walking on the cloud.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 얼마나 지금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겁니까? 그지? 그래서 아까 전에 정답 2번은 잘 골랐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표현들만 정리하고요. 이 문항도 쉬웠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죠 뭐. 자, 일단은 이 부분이요. 우리 주어 동사 이제 다 해석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다 나와서 마침표를 찍어도 될 것 같은데 투부정사가 이렇게 남아 돌 때 이제 대부분은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막 몰려왔는데 시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enough 투부정사 요런 구조를 사용해서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 너머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키가 큰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내신에서는 순서를 자주 물어보니까 순서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The minute 원래는 이제 뭐 뒤에 that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쓰이면서 사실은 that을 생략하고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아,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아, as if 있었는데 이거 제가 뭐라고 해석했었는지 기억납니까? 아, 기억 안 나. 마치 뭐처럼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마치 뭐처럼이라고 할 땐 as if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쉽지. 잘했어요, 잘했어.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20번 갈 거고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제나 주장이나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주장은 조금 더 적극적인 필자의 의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로워요. 그건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스가 될 만한 원인을 피해야 돼. 뭐 아니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이건 이제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지. 어떻게 주장까지 이어진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주장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들, 뭐 조동사로 치자면은 must, should, 해야 돼. 뭐 아니면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표현들 잘 보셔야 될 거고,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 빵 시작하는 우리 이런 거 명령문이라고 하죠. 명령문도 강한 어조의 주장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겠다. 그렇다고 글 안 읽고 그냥 중간에 이런 것만 찾겠다라고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겠습니다. Good teachers know. 좋은 교사는 알고 있답니다. 뭐를 알고 있냐면요. Learning occurs. 학습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떨 때 학습이 일어나냐 하면 when students compare. 우리 compare A with B라고 하면 이제 A랑 B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what they already know,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랑 the new ideas, 새로운 생각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자, 뒤에 PP 과거분사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Presented by the teacher or textbook, 교사나 교과서에 의해서 제시가 되는 새로운 생각과 비교를 해볼 때에 그때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랑 새롭게 제시가 된 거.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 보는 과정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오케이. It is the students who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지금 강조의 용법입니다. 강조 it is that 뭐 아니면 여기선 it is who지만 강조의 표현이 나오면 그냥 쓱 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decide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Whether or not 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To reconstruct their conceptions 자기들의 개념을 갖다가 재구성을 할지 말지 사실 그건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자기가 이미 갖고 있던 지식이랑 새롭게 제시받은 아이디어랑 비교를 해보고 좀 다르네. 내가 알고 있던 걸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거 이제 학생이 정하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teaching should be student-centered.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로 해석을 합시다. 교사 중심이 아니라. 잠깐만. 우리가 아까 찾던 조동사 나오지 않았어? 지금 뭐래요? should be, 뭐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한 조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학생 중심이 돼야 된대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살짝 선택지 먼저 갔다 올까요? 혹시 몇 개나 지울 수 있나? 다 지울 수 있나?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보죠. 학습 내용은 학생 수준에 맞는 난이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쉬워도 안 되고 이런 난이도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학생이 어차피 재구성해야 되는 거니까 학생 중심이어야 된다 그 얘기였는데. 자, 2번 볼게요.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학생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사례를 많이 들어주자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3번, 교사는 수업 중 학생과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 된다. 교사와 학생이 막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하는 이야기 없었죠. 4번이요. 교육활동에서 이론보다 실습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뭐라고? 이론과 실습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5번이요. 유추를 해내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학생 중심이어야 한다. 뭐 유추 얘기까지는 아직 뒤에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안 읽어봤습니다만 재구성이라고 하는 말 나왔고요. 학생 중심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읽는 게 느려서가 아니라 조금 읽더라도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딱 가서 이거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남은 부분은 이제 빠르게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중간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다 읽고 다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생각 정리하면서 읽는 연습 이제 이게 3월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연습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답 찾은 것 같아. 그래서 뒤에서는요 그냥 확인만 해볼 겁니다. This means that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말이 뭐였지?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학생 중심적이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Student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또 나왔네요.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Making and interpreting analogies. analogy라고 하는 게 이제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추를 하고 유추를 해석하고 하는 데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유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의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는 게 바로 유추가 되는 거죠. 쌤 그러면 이렇게 막 비교해서 학습하고 하는 요 유추의 과정이 학생 중심이 돼야 된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네요. 그렇지. If we believe that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nalogy use. 이렇게 유추를 이용하는 것이 is an effective way.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뒤에서 투부정사로 조금만 꾸며볼게요. To help.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뭘 도와주는데? 목적어가 원형하게. 학생들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That it makes sense.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죠. 이게 이치에 맞는 거잖아. 어떻게 하는 거? To help students. 학생들이 이렇게 하게 도와줘야지. 학생들이 어떻게 하게 도와줘야 돼요? 첫 번째. generate their own analogies. generate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만의 유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아니면 뭐 나만의 유추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reconstruct the teacher's analogies. 교사가 제시한 유추가 있다면 그거를 갖다가 재구성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To fit in with their own experiences. 근데 교사가 주는 유추를 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거를 왜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fit in with라고 하는 건 어디에 딱 들어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경험에 잘 맞게끔 하기 위해서 교사의 유추를 재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결국은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지. 유추를 만들던 재구성을 하던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학생 중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됐잖아. 그죠? 아니 너무 잘 고르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우리 아까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얘도 그러면 다시 글로 돌아가서 우리가 몇 가지 짚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what 이렇게 나오면은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시죠? 그럼 what they already know 하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compare A with B. A랑 B를 비교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생각을 비교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미라고 하는 표현이랑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요거 좀 어려웠잖아요. It is that 강조구문. 아, 쌤 제가 거기까지는 좀 들어봤습니다. It is that 강조구문까지는. 근데 it is who도 됩니까? 오, 돼요. it is랑 that 사이에 강조하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강조하는 말 자리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요. who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해석은 그냥 쓱 빼고 해석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머릿속에는 아, 강조의 뉘앙스야 라는 것만 담고 계시면 돼요. 나 널 사랑해나, 나 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나 뜻은 똑같잖아. 그냥 뉘앙스만 다른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빼고 해석을 했었고요. 자, 얘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아, whether 이거 접속사 아닙니까? whether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맞는데요. 이렇게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축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투부정사 할지 말지의 여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어려워? 다시 whether to 부정사 다음 뭐라고요? to 부정사 할지 말지 여부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됐지? 아이 잘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볼게요. help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수능 지문을 보다 보면. 자, help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한 다음에 목적어가 원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로 이제 이런 구조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학생들을 도와주는 게 두 가지예요. generate, 만들어내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reconstruct, 다시 재구성하게 도와주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조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21번으로 갈 거고요. 밑줄치 last in, first out. 이것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3점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3점 문항이긴 한데 막 너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 거고요. 여러분, 이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를 묻는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축 의미라고 하는 거, 뭐 특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표현만 봐서는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 주제에 비추어 봤을 때 비로소 그 비유적인 표현이 아, 이게 여기서는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쏜 살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쏜 화살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빠르다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활 시위를 떠났으니까 되돌릴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의미는 뭐가 정하는 거예요? 문맥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제 제목 여기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은 얘도 크게 봤을 때는 주제 찾는 문제처럼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while 뭐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겠네요. User habits, 사용자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are a boon, 요긴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요긴하게 쓰이는 거래요. To companies, 기업들에게는요. 자, 근데 어떤 기업한테는 이게 참 요긴하냐면 형용사구가 이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Fortunate enough to generate them. 여기서 되면 이제 습관이겠죠.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기업에게는 이게 참 요긴한 거예요. 하지만 their existence, 그 습관의 존재라고 하는 게요. inherently라고 하면 뭐 내재적으로 원래 뭐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우리 뭐라고 하면 좋을까? 본질적으로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본질적으로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든대요. 성공을 less likely, 더 가능성이 낮게끔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그렇다는 얘기예요? For new innovation and startups.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그 기업, 신생 기업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새로운 혁신들, 또 신생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뭐 innovation, startups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 뒤에서 조금만 더 꾸며보겠습니다. Trying to disrupt the status quo. status quo라고 하는 건 이제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disrupt는 그걸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아니, 신생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그 시장의 구조에 막 뛰어들어서 내가 뭔가를 확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게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신생기업들한테는 성공할 확률이 더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됐습니까? 아, 조금 어렵구나. 확실히 3점짜리는 첫 문장부터 느낌이 좀 묵직해요. 그지? 자,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습관에 대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생기업들에게는 이 습관이라는 게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낮춘다. 그래, 낮춘다 라고 얘기한 거죠. 아, 습관이 신생기업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성공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이, 너무 잘했네. 근데 이 앞에 거는 이게 뭐예요? 그 습관을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기업.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진짜 막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없던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준 그런 기업들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뭐 어떤 뭐 배달 앱 서비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와, 내가 이거 없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게 혁신적인 제품들인 거고, 이런 제품들은요, 이런 기업들은요, 소비자에게 습관을 만드는 데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에게는 습관이라고 하는 게 고마운 존재겠지만, 지금 막 시작해서 뭔가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기업한테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바꾸기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성공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깊이 못 들어갔을 테니까 요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The fact is,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냐면 successfully changing long-term user habits, 정말 성공적으로 장기적인 사용자의 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is exceptionally rare, 정말로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문장에 걸쳐서 계속 나온 얘기가 뭐야? 야, 습관을 바꾸는 건 진짜 힘든 일이야.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Altering behavior. 자, 어떻게 돼요? 행동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조가 보입니까? Not only but also 라고 하는 구조가 보이죠? 맞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필자는 어디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B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구할 뿐만 아니라 necessitate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니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뭐를 요구하나 한번 보자고요. On understanding,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이해냐면 how to persuade people to act. persuade가 설득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행동하게끔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이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아니, 습관을 바꾼다는 건 사람들이 어쨌든 달리 행동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사람들을 처음에 설득해서 다른 행동을 하게 해야지, 처음에. 자, 요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실 필자는 이제 여길 강조하고 싶은 거다 그랬어요. Getting them, 그 사람들로 하여금 to repeat behaviors for long periods, 오랜 시간 동안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럼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하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 기업이 이제 계속 장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Ideally, 뭐 이상적으로 보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for the rest of their lives, 그들의 남은 평생 동안 그 행동을 반복하게끔 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그 행동을 반복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다. 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요 문장이 조금 복잡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구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표시만 일단 잘 해두시고 넘어갑시다. Companies. 자, 그러니까 기업들. 어떤 기업이냐면 that succeed in building a habit forming business. 습관을 형성하는 사업. 이런 사업에 있어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이에요. 아까 습관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대박, 이렇게 히트친 기업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요, are often associated with, 종종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game changing. 우리 완전히 판도를 바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game changing이에요. 정말 완전히 판을 바꾸고 wildly successful innovation. 혁신적인, 완전히 혁신적인 그런 완전히 성공적인 그런 혁신과 이렇게 종종 관련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뭐야? 습관을 만들고 한다는 건 진짜 어렵지만 그걸 해낸다면 진짜 성공한 기업이 되는 거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보자고요. 자, 하지만 그랬어요. 그래, 습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참 좋은데 하지만 like any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분야란 뜻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분야랑 마찬가지로 habit design, 이 습관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거는 has rules,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규칙인지 한번 볼게요. That define and explain why some products change lives and while others do not. 그랬습니다. 자,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규정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규칙이죠. 뭐를? 왜 어떤 제품은 삶을 바꾸어 놓는데 while, 대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다른 그런 제품들은 삶을 바꾸지 못하느냐, 도대체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설명해주는 규칙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For one, 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new behaviors have a short half-life. 새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짧은 half-life라고 하는 게 이제 반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뚝 절반으로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짧다. 그러면 습관이 만들어졌다가도 뚝뚝뚝뚝뚝 금방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As our minds tend to return. 자,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To our old ways of thinking and doing. 우리의 어떤 옛날 방식의 사고방식, 행동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짧은 반감기를 갖게 된답니다. 쌤, 그럼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습관을 살짝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지속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 Experiments show. 자, 그래서 실험에 따르면 어떠냐면요. Lab animals. 실험실에 있는 그 동물들 있잖아요. 자, 얘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줄 건데요. Habituate이라고 하면 이제 익숙하게 만들다, 습관이 되게 만들다 이런 겁니다. To new behaviors.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게끔 이렇게 길들여진 그런 실험실의 동물들이 tend to regress라고 하는 건 이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디로 되돌아간다는 거야? To their first learned behaviors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가 처음에 배웠던 행동으로 자꾸만 되돌아가더라. 잠깐만. 그만 읽자. 생각 좀 해보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 습관을 만들어도 금방 돌아가. 돌아간다는 표현이 어디 나왔어요? 돌아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게임 끝났네. 습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만 있다면 진짜 성공한 기업, 진짜 혁신적인 제품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습관은 만들어놔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꾸만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To borrow a term from accounting. term이라고 하는 게 용어고요. account가 이제 회계니까 우리가 회계에서 어떤 용어를 좀 빌어오자면 behaviors are.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LIFO 하다는 거구나. last in, first out. 그러면 여기서 last in, 마지막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치. 가장 최신 행동. 최근에 내가 갖게 된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first out. 그게 제일 먼저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더라? 금방 그 습관이 사라지더라?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선택지 갈 거예요. 선택지를 아무 생각을 정리 안 하고 바로 보시면 있지도 않은 매력적인 오답에 여러분이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딱 꼭 있어야 되는 키워드 뭐야? 빨리빨리 말해봐. 그렇지. 일단은 뭐 행동이라고 하는 건 참 바꾸기 힘든데 일단 바꿨다 하더라도 걔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 금방 그 습관이 사라져. 그 얘기를 찾을 거예요. 1번 봅시다. The behavior witnessed first. 처음에 목격이 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is forgotten first. 먼저 잊혀진다. 뭐야?
잊혀진구, 뭐 목격되고 잊혀지고 이런 얘기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Almost any behavior, 거의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tends to change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냥 행동이란 변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내가 금방 만들어진 습관인데 그게 금방 사라지더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3번 가볼까요? After an old habit breaks. 이 아주 오래된 옛 습관이 break, 없어지고 난 뒤에 a new one is formed. 새로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 습관이 나가고 나면 새 습관이 생긴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죠. 4번 볼게요. The habit formed last. 마지막에 만들어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is the hardest to get rid of. 없애기가 가장 힘들더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습관이 뭐예요? 그럼 가장 내가 최신에 갖게 된 습관이지. 그게 없애기 힘들다 그랬어요? 아니, 금방 없어진다 그랬잖아. 얘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4번으로들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자, 5번 보겠습니다. The habit most recently acquired. 이렇게 꾸며볼까요? 가장 최근에 얻게 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disappears soonest. 가장 먼저 사라진다. 습관을 만들기도 참 힘든데 그냥 딱 만들어놔도 금방 뚝뚝뚝 반감기를 거쳐서 쑥 사라져버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사실은 중간중간 좀 어려운 구문들도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 같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 오늘 요거 참 많이 나온다.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그래서 뭐뭐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니라고 해석하면 되고, 형용사란 아이는 어차피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태어난 애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기업은 기업인데 어떤 기업이에요? 습관을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기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make,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뭐 우리말로는 하게 이렇게 해석되지만 뭐 외국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우리말에 맞춰 영어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영어에서 보어 자리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likely는 ly로 끝났지만 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성공을 덜 있음직하게 만들더라. 성공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더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whether 주어 동사를 줄여서 whether 투부정사로 쓰는 거 배웠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네. how 주어 동사를 안 쓰고 how 투부정사로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어요. 해석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투부정사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 지독하게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 그래. 반복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while others do not. 다른 제품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 다른 제품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떻지 않다는 거야. 이 뒤에 뭔가가 생략된 거 느껴지시죠? 다른 제품들은 do not change lives. 삶을 바꾸지 않지만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여러분이 항상 헷갈리는 거 이렇게 막 동사 비스름하게 생겼는데 얘 동사 아닌가 막 이렇게 맨날 의심하잖아요. 여기 뒤에 동사 나와 있어요. tend to regress,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럼 얘는 동사 아니네? 수식이네. 그치? 그래서 새로운 행동에 이렇게 익숙해지게끔 길들여진 실험실의 동물들이 자꾸만 원래 그 첫 번째 배운 행동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번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려웠어?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핵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특히 끝에 가서 자꾸 돌아간다는 유의 말이 반복되는구나. 그러니까 습관이 금방 사라진다는 얘기네. 요것만 잡으셨으면 답은 찾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22번. 그래, 요지 문제로 갈 거고요. 그래, 요지 문제는 야,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좀 잘 요약을 해봐봐. 그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참 고맙게도 선택지가 한국말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편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가봅시다. 자, despite이라고 되어 있죠. 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뭐에 대한 연구냐면 on the influence,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예요. The influence of A on B, 그럼 이제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mediated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mediated니까 전달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agendas, 안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ost studies examine text only. 대부분의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text, 글만을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잠깐만. 매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안건이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 아니 그냥 좀 간단하게 쓰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매체가 결국은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매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저도 이제 여러분이 어떤 TV 화면을 통해서 TV는 아니겠구나.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기의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막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의 얼굴 표정도 보고 저의 제스처도 보고 시각적인 거랑 그다음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전달되고 있죠. 근데 연구는 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구가 텍스트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s if 마치 뭐뭐처럼 또 나왔네. media only deliver words. deliver라고 하는 게 이제 전달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마치 매체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만 전달하는 것처럼 연구가 여기에만 집중되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지. 문제점이에요. 그죠? These studies look at how reporters, analysts, and commentators verbally describe and criticize the candidat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들은요. look at, 뭐를 갖다 살펴보냐면 어떻게 기자들이, 분석가들이, commentator라고 하는 거는 이 뭐 논평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describe and criticize 뭐 이렇게 막 서술하고 비판하고 하는가 candidates 그 후보자들을 여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 text.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 verbally. 공통점은 뭐예요? 글로 된 것만 연구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적인 것만 연구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But they often neglect another important source of influence. 자,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요, 또 다른 중요한 어떤 영향력의 원천이 되는 거, 그러니까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visuals, 시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홀대받고 있는 visuals, 이 시각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겠네. 아니, 니마, 매체는 언어적인 거랑 시각적인 게 같이 전달이 되는 건데 왜 이제껏 언어적인 것만 연구했어? 그러면 뭐 또 중요하다? 시각적인 자료도 중요하다. 그 얘기하려는 글 아니에요? 그치?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읽지 말고 선택지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시각 자료는 정치 관련 보도자료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그치?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정치 관련 보도자료를 연구하는데 너무 언어적인 것만 이제껏 연구하지 않았어? 시각 자료도 중요해.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 다 들어갔는데 1번이구나. 2번 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의견, 막 이런 거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전혀. 3번,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는 뉴스 프로그램 편성이 요구된다. 뭐래, 그죠? 뉴스 프로그램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4번 볼게요. 지나치게 방대한 시각자료는 보도 내용 이해에 방해가 된다. 얘는 오히려 시각자료를 좀 깎아내리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반대로 갔고요. 5번 보겠습니다. 언론인은 보도에서 자신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언론이나 중립을 지켜라 이런 얘기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읽는 거를 가장 경계하셔야 돼요. 이거 답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마 답은 찾으셨을 거라고요.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As some communication scholars said. 자, 그래서 일부 어떤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stories are often complex combination of visual and verbal content. 뭐 여기서의 stories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보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사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은요. 아주 복잡한 어떤 혼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내용들의 혼합체입니다. All too often, 근데 너무 자주 the visual information, 시각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이 is so powerful,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so랑 짝을 이루는 that, 그래서죠. 그래서 it overwhelmed the verbal. 이것이, 즉 시각적인 자료가요. 언어적인 것을 갖다가 압도해버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강조하는 거야? 그래, 이 시각 자료를 갖다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문자로 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잘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이건데 막 표정이 이래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그지? 이 시각적인 게 너무 강렬하다고요 근데 왜 이걸 이제까지 연구 안 했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The challenge of tackling visuals to examine their influence 라고 해서 tackle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루고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각 자료를 갖다가 to examine their influence, 그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is multifaceted라고 해서 이게 다층적인, 다면적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쌤, 그럼 사람들이 괜히 시각자료를 안 다뤘던 게 아니네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복잡한 게 있나 보네요. 그치? 뭐가 복잡한지 좀 들어볼게요. The difficulties. 자,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목적어가 보어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말로 좀 어색하잖아. 우리말에는 보통 주어 자리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살짝 부사구처럼 뭐 특히 이유처럼 해석하면 여러분이 편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진정한 학자들이요, to shy away, 자꾸만 피하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지? 자, 그럼 어떤 어려움인지만 읽어볼게요. Of gathering and coding visual data. 어떤 시각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coding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of attributing impact to specific parts of images 라고 해서 이제 attribute A to B라고 하면 A를 B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자, 그 영향력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이미지의 일부 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원인 규명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no doubt 의심할 바 없이 틀림없이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아마 연구를 피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거 좀 어렵다. 그쵸? 이 문장은 제가 이따가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But the potential impact of visuals on people's perception. 하지만 어떤 잠재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게 뭐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인지 보세요. 시각적인 자료가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그 잠재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게요. It's simply too important.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to ignore. 우리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만. 똑같은 얘기 그만하시라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시각적인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Furthermore, 게다가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both visuals and text in tande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시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성이에요. 어떤 중요성인지 좀 들어봅시다. 이 시각적인 것과 어떤 글, 언어 자료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해하는 거의 중요성. 이것이 cannot be understated. 결코 우리가 좀 그 중요성을 낮춰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잘했어요 라고 했을 때 제 표정이랑 말이랑 이걸 같이 봐야지 이게 비꼬는 건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우리한테 들려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답은 1번으로 잘 찾았고요. 중간중간에 꽤 문장이 복잡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so랑 짝을 이루는 that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서 압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고 자, 그 다음에 the difficulties, 어려움이라고 한 다음에 그 어려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of ing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시각적인 자료를 모아서 암호화하는 거. 그게 어려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Attributing impact. 그 영향력을 to specific parts of images. 어떤 이미지의 특정 부분 때문이야. 아, 이거는 딱 요것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 원인을 규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학자들이 자꾸만 피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청 어렵구나.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 쉴 수 있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오늘 23번까지 하면은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진짜로 이것만 볼게요. 자, despite excellent training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훌륭한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ctors inevitably라고 하는 건 이제 불가피하게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자, 요 단원 하단에 마음속에 느끼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연기하는 그 배역, 등장인물의 마음속에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들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이죠. Even if 심지어 뭐할지라도 그렇습니까? It is for brief moments. 그냥 뭐 잠깐 동안이라 할지라도 during a performance. 그 연기를 하는 동안에 잠깐이라고 해도요. 아, 그럼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쌤, 이 글은요, 연기자가요, 자기 어떤 배역의 내면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연기자가 자기가 맡은 배역의 어떤 내면의 삶,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Self-perceptions,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are altered, 바뀌게 되는 거죠. During the course of a performance, 어떤 그 연기, 공연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자기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And 그리고 even more so, 더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during long performance seasons, 아주 긴 그런 공연 시즌 동안에는 더 많이 바뀌겠지. 됐습니까? 아,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기 있는 TV 시리즈물 같은 것 중에는 뭐 20년 계속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캐릭터들이 그 TV 프로그램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의 자기 인식은 그 배역에 맞춰서 많이 변했겠지. 그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For many actors, 많은 배우들에게 있어서 they experience greater empathy. 자, 더 큰 어떤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social cognition,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에 대한 이런 뭐 감정이입이고 뭐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인지가 되는 걸까요? For their character. 그치? 자기가 맡은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which intensify라고 하는 건 더 강화하고 더 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Identity boundary blurring, 정체성 경계라고 하는 걸 흐릿하게 만드는 현상, 이게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난지, 내가 맡은 배역인지 그 경계가 흐릿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와, 쌤, 지금 이 연기자가요, 이 배역이랑요, 막 이 경계가, 정체성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네. 됐어요? 그럼 뭐 그만 읽어도 주제가 뭔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선택지로 한번 가볼까? 선택지에서 우리 뭐 찾으면 돼요? 배우가 자기가 맡은 배역과 정체성의 어떤 경계가 흐릿해지더라. 내가 진짜 주혜연이야? 아니면 내가 맡은 배역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Criteria for evaluating an actor's performance. 배우의 연기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연기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2번 difficulties 어려움입니다. in portraying complicated characters 복잡한 등장인물을 갖다가 묘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배역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 아니죠. 3번이요. background knowledge. 그만 읽을까 봐. 배경 지식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4번 보겠습니다. confusion of identity니까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뭐와 뭐 사이에 배우와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배역 사이에. 이게 우리가 쳤던 거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봤더니 psychological barriers. 그러니까 심리적인 장벽이잖아요. 근데 배우랑 관객 사이에 장벽이 있다.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Actors also experience. 자, 또 배우들이 뭐를 갖다 경험을 하게 되냐면 more unresolved. 해결되지 않은 mourning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막 그 어떤 고통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갖다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For past trauma.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정신적인 외상이라든지 loss experiences. 그 상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나간 일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안 됐어? Because 왜냐하면 they continually draw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겁니다. From these experiences.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끌어다 쓰거든요. 뭐 할 때? When ing가 뭐 할 때죠? When portraying characters. 등장인물을 갖다가 묘사할 때 등장인물이 막 실연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럼 내가 10년 전에 차였던 기억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그 연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딱지가 않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그걸 좀 파헤쳐가지고 연기에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겠죠. Adding to this tendency to merge with the creative work라고 해서 이제 merge with라고 하는 게 뭐랑 이렇게 합쳐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의적인 작품과 합쳐지는 그러한 경향을 더 가중시키는 게 뭐냐 하면 audience members, 바로 관객들인데요. 그 관객들이 also confused, 또 어떻게 합니까? A with B, A랑 B를 혼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우의 배역이라고 하는 거랑 등장인물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랑 actor's personality, 그 배우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랑 혼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역을 많이 맡는 배우가 이렇게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막 누구 등짝을 때리면서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금 이 배역의 성격이랑 배우의 성격을 혼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의 입장에서도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겠죠. Audience attribution errors. attribution error라고 하는 게 어떤 귀인의 오류, 귀속의 오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인을 갖다가 잘못 어딘가로 돌리는 거, 그걸 얘기해요. 자, 이러한 것이 may increase distress, 고통을 갖다가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란 이제 뭘 포함하는 거예요? including fearing,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걸 포함한다는 거죠. 뭘 두려워하는데 their personality identity, 나의 이런 어떤 개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is not stable, 안정된 게 아닐지도 몰라. 나는 누구야? 이런 두려움을 갖다가 더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런 고통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정답은 몇 번이었지?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구문만 챙기고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부분이요. when ing 나오면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배역을 갖다가 묘사할 때 이러한 경험들, 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계속 끌어내어 이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은 누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객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의적인 작품이랑 자꾸만 합쳐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을 갖다가 더 가중시키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문항 모두 살펴봤고요. 살짝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도 있었을 텐데 짜잔, 자료실에 가보시면 대박!
진짜 엄청 친절하게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저한테 화를 내기 전에 자료를 보면서 조금만 더 고민하고 우리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진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